흥수씨, 다음부터는 가기 힘들면 나한테 바로 말해요. 내가 비즈니스 한두 해 했겠어요? 이 정도 위기, 나한텐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살짝 고개를 기울여 속삭이듯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형수님 백 아니겠습니까? 오흥수는 말없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동석은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광숙 씨를 사랑하니까 당신을 돕는 겁니다.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소중한 당신도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순간 흥수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동석의 말은 그야말로 참교육의 정점이었습니다. 흥수씨, 그동안 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맞아요. 난 언제나 계산합니다. 손익분기점, 투자 대비 수익률, 시장 흐름, 고객 심리. 근데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마광숙 씨입니다. 오흥수는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당신이 광숙 씨와 가족으로 있던 시간, 그 무게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을 지켜줄 사람, 책임질 사람은 나입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내가 당신 가게를 살렸어요. 이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린 거죠. 그는 흥수를 가리키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반대로 힘들어하는 광숙 씨 모습 저는 보기 싫습니다. 그 말에 오흥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자신에게 한 말이 잔소리 같지 않았던 이유는 그 모든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결과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매출 리뷰, 고객 반응 등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난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도운 게 아닙니다. 광숙 씨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나도 그만큼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말끝을 흐리며 흥수를 바라보는 한동석의 눈빛에는 여유와 단호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흥수는 이쯤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형수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괜한 자존심 때문에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걸 말입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형수님한테도 너무했고 회장님께도 너무 미안합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앞으로도 형수님 지켜줄 수 있게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세요. 그날 이후 오흥수는 마침내 한동석과 마광숙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제가 그동안 철이 없었습니다. 이 두 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참교육이 뭔지 보여줬네. 역시 한 회장님 클라스. 형수의 연애를 반대하던 흥수가 한동석 회장 앞에서 저자세가 된 이유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형수님, 장수영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연애를 하십니까? 전 형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그날 오흥수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냉담하고 단호했습니다. 한동석 회장, 자기 돈과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 형제들한테 접근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고요? 전 절대 인정 못해요. 형수님도 지금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마광숙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가에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 붉게 물들었습니다. 흥수 도련님, 그래요. 나도 알아요. 당신 입장에서 당연할 수 있어요. 저도 여전히 장수 씨 사진 앞에 밥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들 내가 더 노력해야 인정할 거라는 거 알아요. 독수리 술도가의 형수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나 끝까지 노력해볼게요. 우리 관계 다들 이해해줄 때까지. 그녀는 뒤돌아서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혼자 울고 혼자 웃으며 수년을 버텨온 사람답게 감정을 보여주기보단 더 단단해지려 애썼습니다. 동석은 그녀를 살며시 이끌어 술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켠 오래된 감나무 아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조금은 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한동석은 그 옆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광숙 씨가 울면 내가 더 속상해요. 그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겨우 말했습니다. 나 그냥 미안해요. 흥수 도련님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 혼자 행복해지려 했나 싶기도 하고. 그 말에 한동석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광숙 씨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이제 혼자서 끌어안지 말아요. 나한텐 광숙 씨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은 뜨거운 불처럼 그녀의 흔들리던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한동석의 품에 안긴 채 마광숙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동석 씨. 그날 밤 한동석은 LA 전략팀장을 호출해서
오흥수의 토스트 가게를 낱낱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략팀장은 곧장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출 분석부터 동선, 원가율, 고객 반응까지 전부 파악해 보겠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매출이 꺾인 이유, 어떤 지점이 취약한지 집중적으로 보세요. 입소문, 경쟁 가게 진입, 서비스 변화 가능성도 포함해서. 네, 회장님 48시간 내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석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흥수 씨가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로 보여줄 테니 흥수 씨도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48시간 뒤 분석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흥수의 가게가 최근 SNS 바이럴에 실패했고 근방에 들어선 신규 샌드위치 카페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메뉴 구성과 세트 구성, 고객 유입 경로 분석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게 브랜딩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이 근처에서 먹을 수 있는 토스트 중 하나로만 기억할 뿐 굳이 찾아가서 먹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받은 한동석은 책상을 두드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는 곧장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차 준비해요. 지금 바로 그 가게로 갑시다. 이번엔 내가 직접 가서 흥수 씨 버르장머리부터 제대로 고쳐보겠어요. 그리하여 한동석은 흥수의 토스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침착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마광숙의 연인이 아닌 형수님을 건드린 시동생에게 비즈니스의 실체를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참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흥수는 여전히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여긴 무슨 일이신가요? 형수님 문제라면 전 여전히 똑같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한동석은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흥수 씨, 가게 많이 힘들다면서요. 그건 제 문제입니다. 회장님이 도와주실 이유는 없죠. 맞아요. 요청하지 않으면 도와줄 이유 없죠. 하지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는 정면으로 흥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옥분 씨, 요즘 당신한테 실망한 눈치더군요. 오흥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 얘긴 왜 하십니까? 그 여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보기엔 이미 몇 번의 기회를 준 겁니다. 본인이 직접 투자해서 가게 세운 것도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당신 하는 모습은 어때요? 한동석은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매출, 지난달부터 40% 이상 빠졌죠. 토요일 하루 매출도 뚝 떨어졌고 SNS 언급은 거의 없는 상태. 흥수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메뉴 구성도 너무 단조롭고 경쟁 가게는 이미 프로틴 샌드위치, 저탄고지 식단, 채식 세트로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여전히 계란햄치즈 세트 하나에 매달리고 있더군요. 한동석은 더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형수님 연애 반대한다고 버티고만 있죠. 정작 본인 삶은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서 솔직히 말할까요? 이대로 가면 지옥분 씨 결국 떠납니다. 사람은 기대가 깨질 때 관계를 접는 법이에요. 그 말에 흥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한동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브런치 좋아하잖아요. 샐러드랑 오픈 토스트, 간단한 오트밀까지 넣은 브런치 플래터 세트, 주말 한정으로 도입해봐요. LX 호텔 피트니스 센터랑도 연결해놨습니다. 운동 후 식단으로 납품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토스트 이미지도 따라붙죠. 그리고 흥수 씨가 잘하던 건 뭐였죠? 춤. 백댄서 시절의 흥수 씨를 그대로 담아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백댄서 사장의 시그니처 토스트 이걸 기본 메뉴로 밀어보죠. 춤추는 듯한 비주얼, SNS용 영상 찍으면 금방 퍼집니다. 매장 한 켠엔 포토존도 만들고요. 젊은 고객들 노릴 수 있어요. 흥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광숙 씨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나도 그만큼 진심이어야죠.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잊을 뻔했네요. 기존 고객들한텐 음료 무료 쿠폰 한 장씩.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건 우리가 먼저 해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으로 오흥수는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저 다시 해보고 싶어요. 제대로요. 며칠 뒤 가게 매출 정산표를 본 지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출이 2배가 넘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오흥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나중에 꼭 정식으로 감사 인사 드릴게요. 지옥부는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오빠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을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흥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
진짜로 형수를 사랑하나 봐. 며칠간 가게에 쏟아지는 주문 속에서 정신없이 바빴던 오응수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한동석 회장을 찾아 LX 호텔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동석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이, 우리 점장님. 요즘 손이 10개라도 부족하겠다던데요. 그의 너스레 흥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동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진심도 모르고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 제가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회장님이 형수님을 핑계로 우리한테 접근하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괜히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랑 무슨 인연이 있다고. 이런 도움을 결국 다 형수님 때문이죠. 형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는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회장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셨던 거였는데 한동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흥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광숙 씨는 늘 당신들을 먼저 생각해요. 식사하다 말고 흥수 씨 걱정하고 자다가도 강수 꿈꾸고 천수 보고 울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 사람이 웃는 날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흥수 씨를 포함해 형제들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한동석의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흥수는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입을 다물었던 흥수는 이내 고개를 들어 뜨거운 속내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실 형수님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었어요. 장수형 떠나고 나서 정말 마음 둘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수님은 묵묵히 술도가 지키고 우리 형제들 돌보시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안하고 고맙고 또 두려웠어요. 두려웠다고요? 네. 혹시라도 형수님이 진짜 떠나버릴까봐,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따로 가실까봐 그냥 애처럼 질투한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나왔나 봅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진심입니다. 저 이제야 진짜로 믿고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석은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믿음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흥수 씨, 저를 믿어주세요. 광숙 씨,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술도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마광숙은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응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어쩐 일이세요? 그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저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됐었죠. 아니에요. 도련님 마음도 이해해요. 제가 너무 급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요. 형수님은 늘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형수님한테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 들 수가 없네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우리 집을 지켜준 거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장수형 죽고 나서 형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흩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몰라줬네요. 형수님이 연애한다고 해서 마치 형수를 뺏기는 것처럼 행동한 거 진짜 애 같았어요. 마광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형수님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 진심으로 두 분 응원합니다. 뭐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세요. 이젠 제가 백입니다. 마광숙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감동이 그녀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이제 오응수는 마광숙과 한동석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확고한 믿음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결코 가만히 넘길 리 없는 단 한 사람, 독고탁. 한동석 회장과 마광숙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잘됐군, 마광숙이 한 회장이랑? 그럼 건드릴 구석이 생긴 거지. 그는 이를 악물고 되뇌었습니다. 이제 독수리 술도가를 무너뜨릴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과연 독고탁은 어떤 수를 던질까요? 마광숙과 한동석, 이 커플은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